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가 있고 또 호출하는 택시 중에 우버 택시, 우티가 있잖아요. 우티. 저도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카카오 택시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카카오 택시만 이용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카카오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분이 우티는 50%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에 따라서 30% 할인해주기도 하고 50% 할인해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분들은 받는 돈은 똑같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30%나 50%를 할인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티가 잘 안 잡힙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분들은 어차피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우티라고 안 잡고 카카오라고 잡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0%나 할인을 해주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용을 해봐야지 생각하고 우티를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신용카드를 등록해야지만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하면 안 되고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놓고 자동 결제를 해야지만 할인을 해주는데, 어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우티를 타고 집에 왔는데 평상시에 26,000원 나오는 거리를 13,000원 나왔습니다. 13,000원. 50% 할인을 받은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피크 타임에는 아마 30%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새벽 시간에 타니까 50%를 할인해 준 것 같은데 낮 시간에도 50% 할인해 줄 것 같아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우티 택시를 타고 50% 할인을 받고 집에 오니까 야, 세상이 정말 알 수가 없구나. 정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우티 까셔가지고 택시 타실 때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한 가지 변화된 게 있는데요. 건당 보험으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좀 제한이 있었지만 확실하게 보험사에서 공지가 왔거든요. 건당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일일 기사나 왕복하는 대리를 오더를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황실에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일일 기사를 건당 대리기사한테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안 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험사에서 앞으로 일일 기사나 왕복하는 대리를 건당 보험으로 이용하는 거는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공지가 왔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실수하시더라도 건당 보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일 기사나 왕복으로 일하는 거를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당보험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고용보험료 외에 또 산재보험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산재보험료가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산재보험료가 0.95%가 나갑니다. 회사에서 0.95% 나가고 기사분들도 0.95% 나가고, 그래서 1.9%의 산재보험료가 나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용보험도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있다고 하고, 산재보험도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경우에 혜택이 되는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오게 되면 또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산재보험료도 나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는데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를, 그리고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험 얘기를, 대리운전 보험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또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건데요. 최근에 우리 기사님이 사고가 나셨는데 공업사에서 면책금 30만 원 내라고 오잖아요. 근데 그 기사님이 너무 사고가 좀 경미한데 견적이 얼마 나왔는지 궁금해서 공업사에다가 견적을 요구한 거예요. 견적서를 좀 보여줘라. 왜냐면 나중에 이 사고를 환입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사고가 한 건 더 나서 두 건 중에 한 건을 환입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보험 지급금을 좀 낮춰야 환급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봤는데 공업사에서 견적을 안 보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촉을 해가지고 견적을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인정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견적을 더 낮춰가지고 보험 처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보험 처리하면 뭐 면책금만 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낮춰서 처리를 하게 만들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또 나서 환입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환입 금액이 적어지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견적을 확인해서 견적을 좀 깎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렌트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도 렌트비 해주라고 전화 오고, 고객도 렌트비 해달라고 전화 오고, 또 공업사에서도 렌트비 해달라고 전화 오고, 이렇게 막 세 군데서 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일반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내 차를 몰고 가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차는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줍니다. 근데 내 차는 렌트를 안 해줍니다. 특약을 가입하면 해주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해줍니다. 그게 안 해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는 수리를 하더라도 렌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안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분한테 렌트카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건데요. 대리기사분들도 본인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송을 당해도 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더라도 실제로 렌트카 비용 나간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렌트카 비용 때문에 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렌트카 비용을 물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기사가.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 비용은 안 물어줘도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저희 초보 기사분이 한 분 또 당하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건 정말 고객이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사분이 차에 타서 후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고객이 후진을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후진을 했는데 벽하고 차 사이가 한 50cm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그 뒷타이어 쪽에 조그만 깡통, 기름통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후진을 하니까 그게 닿아가지고 소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차에 범퍼에 기스가 난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그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기사분은 초보 기사인데 소리가 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사고를 낸 것 같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긴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차를 움직이면서 난 것보다는 고객이 처음 주차할 때 그 통 때문에 차에 상처가 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운전할 때 사고를 내게 만들어서 자기가 상처 낸 부분을 기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마 맞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먼저 사고가 나서 기스가 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기스가 났다면 그건 물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기스가 많이 나 있어도 내가 정말 1cm짜리 기스 하나만 냈어도 그 부분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인 건 맞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기꾼을 이길 수는 없다. 사기꾼을 이기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게 고객 위주로 모든 법이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사기로 결론이 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안타깝지만 사기꾼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냥 조금 당해줘라. 웬만하면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게 좋다.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태풍에 날아오는 간판이나 나뭇가지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맨홀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정말 내가 선의를 베풀려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저도 아는데요, 작은 손해는 그냥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고객이 계속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욕하실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는 조금의 손해는 넘어가는 게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고객한테 맞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할까라고도 생각해 봤답니다. 근데 경찰한테 신고하면 본인이 그런 일이 당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가족들도 알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려라. 그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에 신고 안 할 거면 잊어버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계속 생각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억울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냥 참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누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저는 신은 믿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를 통해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신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항상 불만 있는 사람하고 신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항상 모든 거에 불만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준 것도 뺏고 싶잖아요. 근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신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거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 친구도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간암으로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이 나와가지고 그 신약을 한번 처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신약을 처치받아가지고 그 전이 된 것도 다 없어지고 간암 사이즈도 12cm에서 7cm로 줄었대요. 근데 약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처음 간암 판정 받고 이게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차라리 편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본인이 힘들게 일을 하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이게 수술도 안 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집에서 쉬는데 마음이 되게 편했답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너무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는데 하여튼 모든 거는 동전의 양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굳이 나쁜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엇 하나 작은 거 하나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항상 감사하고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본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내용 말씀 드렸고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